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거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51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7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7 신상목. 에도 시대 출판 문화 융성의 키워드 포르노 카피라이트 렌털. 1682년 이하라 사이카쿠의 호색 일대남이라는 오락 소설이 전대미문의 히트를 하면서 출판시장 활성화. 100만 부 이상의 초베스트셀러 등장 전업작가도 나타나 목판 인쇄 판목의 소유 및 이용 권리에 관한 규범으로 판권이란 개념 형성. 집회샤 이규의 동해도성 설률모 1802년에서 1909년은 에도시대 여행 관광 붐의 기폭제가 되는 작품이었다. 일본의 높은 독서열과 출판 문화의 뿌리는 3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에도시대 최고의 융성시대였다. 하시구치 고노스케에 따르면 16세기 말 게이초에서 19세기 초 중반 게이오에 이르는 250년 남짓한 에도시대에 적어도 10만 종 이상의 신간 서적이 출판되었다고 한다. 16세기까지 일본의 출판 문화는 유럽, 중국, 물론 조선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었다.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상황이 반전된다. 17세기 중반 일본의 출판 문화는 200여 개의 출판업자가 경쟁하고 18세기 중반에는 연간 1000종의 신간이 쏟아져 나오며 19세기에는 모든 국민이 책을 생활 필수품으로 활용하는 출판 대국이 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을까? 포르노 판권 대여비 비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출판혁명의 시작은 포르노. 16세기 말 한반도 유럽의 선교사를 통해 도입된 활판 인쇄술도 일본인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였다. 활판 인쇄는 기술적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에도인들은 목판 인쇄에 다시 주목하고 기술을 가다듬어 책의 대량 생산 보급 체계를 갖춘다. 18세기 전까지 출판 중심지는 교토였다. 혼야 또는 서림이라 불리는 교토의 출판업자들이 관이나 사원에 연계되어 불서, 한서, 역사서, 어서 등의 고전 또는 정통서, 이를 모노노혼이라 한다들을 가능했다. 17세기 말엽 일본은 일대 혁명적 전환의 순간을 맞이한다. 1682년 오사카의 에도에서 발간된 이하라 사이가쿠 호색 일대남이라는 오락소설이 전대미문의 히트를 친 것이다. 호색 일대남은 요노스케라는 남자 주인공이 7세부터 60세에 이르는 54년간에 걸친 파란만장한 섹스라이프를 다룬 소설이다. 주인공인 요노스케는 7세 때 첫 경험을 한 이후 전국을 방랑하며 육체적 로맨스에 탐닉하는데 친척, 여동생, 유곽의 여인, 남의 아내, 미소년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에피소드가 단편을 이루어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8권 8책에는 한 호색남의 일생에 걸친 섹스 판타지 어드벤처 로망이 담겨있다. 요노스케가 관계를 맺은 상대는 여성 3,742명, 남성 725명이라 한다. 에도 중기까지는 남색이 드물지 않았다. 호색 일대남은 관음증을 자극하는 에피소드지만 현대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고품격 포르노그래피로서의 관능미와 묘사 은유가 절묘하게 당시 각 지역의 풍정과 서민들의 희로애락 생활상이 당대언으로 생생하게 담겨있어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한다. 이하라 자신이 직접 그렸다는 사파는 텍스트의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였고 에도시대의 재미있는 읽을거리의 전형으로서 후대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전역에 호색 일대남 열풍이 불어 판매 부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인쇄의 기본이 되는 판목이 오리지널 외에 5종이나 더 제작된 것은 높은 인기와 판매량을 뒷받침한다.
호세기 일대남의 히트를 계기로 일본 사회에는 책의 대중소비시장 가능성에 눈을 뜬다. 이후 재미를 표방하는 오락서적 이를 소우시라 한다. 붕일면서 기존의 모노노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대중 출판물 시장이 형성된다. 시대를 풍미한 초베스트셀러의 등장, 포르노그래피 소설 호세기 일대남은 에도시대 출판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호세기 일대남 이후 구사조시라는 장르가 유행한다. 구사조시는 에도 중기인 18세기 중반부터 에도 말기인 19세기 초반에도 에도를 중심으로 출간된 대중오락 서적의 통칭으로 그림과 텍스트와 같은 판목에 새겨진 인쇄함으로써 시각적 효과가 가미된 가벼운 읽을거리로 만화의 원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에도의 출판붐이 일면서 현재로 치면 100만 부 이상 판매량에 하는 초 베스트셀러가 속속 등장한다. 먼저 남총리 견팔 견전 1814에서 1842이라는 장편소설이다. 저자인 교쿠테이 바킨이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28년 동안 총 106책에 걸쳐 집필한 집념의 생애작으로 유명한 이 작품은 전국시대 일본을 배경으로 권선징악 인간공보를 주제로 한 창작 판타지물이다.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한 만화나 영화가 현대에도 재생산될 정도로 대중문화의 틀을 바꾼 건세 요미혼의 이정표와 같은 존재이다. 전국시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물인 남총리 견팔 견전 집펜샤 이큐가 쓴 동해도 중 설율모 1802의 공구는 에도시대 여행 관광붐의 기폭제가 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에도에 사는 평범한 중년 남성과 청년이 콤비를 이루어 2세 참배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를 코믹하게 서술한 이 작품은 당초 초편과 속편의 2편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트 덕분에 이제를 넘어 오사카까지 여행을 계속하는 8편까지 연장됐다. 그 후 독자의 열애 같은 성원으로 홋카이도를 벗어나 일본 각지를 돌며 여행하는 스토리를 추구하는 속설율모 1810에서 1822가 출간됐다. 도중에 작가가 소재 고갈로 집필을 몇 번이나 그만두려 하였으나 제발 연재를 계속해달라는 독자의 간청으로 집필을 이어갔다고 할 정도이다. 일본 각지의 명물과 풍속, 인정을 코믹한 터치로 풀어낸 아도 기행 문학의 걸작은 독자들과 같이 호흡하며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야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더 이상 인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원 판목이 닳아 판목을 다시 제작해야 했으며 패러디나 복제판이 다수 제작되며 3만 권 이상이라는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책이 엔터테인먼트 상품으로 개념 전환이 이루어지자 발달된 상업자본과 유통망에 힘입어 상업출판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다. 에도시대 말인 18세기 말에 이르면 인구 100만의 에도의 출판업자들이 모여들어 연간 수백 종의 신간을 발행하는 본격적인 상업출판 시대가 꽃을 피운다. 구사조시 서적과 우키에요에 등의 화첩류 그리고 본격 모노가타리인 요미혼 등이 큰 인기를 모음에 따라 교토를 제치고 에도의 제1출판시장으로 도약한다. 에도의 출판시장에서는 각종 오락물, 실용서, 백과사전, 여행가이드북 등 다양한 장르가 개척되고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전업작가가 등장하는 등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된다. 유교의 이상을 완성한 경전여사. 다니 하쿠넨이라는 떠돌이 유학자가 쓴 초급 유교 경전 해설서 경전여사. 읽을거리가 많아지자 글을 배우려는 의욕이 높아진다. 사설 교육기관 데라코야는 글을 배우고자 하는 세민들로 넘쳐나고 데라코야 교섭으로 생계를 잇는 평민 지식인층이 대도한다. 데라코야는 공적 교육기관인 번교와 달리 그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읽기 쓰기와
등의 기초부터 산수, 주판 등의 실용기술 그리고 사사오경 등의 간단한 유교 경전 등에 대한 지식이 데라코야를 통해 서민사회에 폭넓게 보급된다. 어느 서양 선교사가 이 나라는 시골의 어린 계집아이도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놀라움을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전국민의 문자 해독률이 높아진 19세기 초엽 당대 굴지의 넘버원 베스트셀러는 경전야사라는 유교 경전 풀이집이다. 다니 하쿠넨이라는 떠돌이 유학자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사서오경 등의 유교 경전의 히라카나로 음을 달고 저자의 주애를 붙인 일종의 초급 유교 경전 해설서이다. 일본의 무가 중심의 신분사회에서나 각본이 서로 경쟁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평민계층에서도 관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신분 완화의 시기를 맞이한다. 18세기 말이 되면 존인계층에서도 관직 등용의 꿈을 안고 통치 이념인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은 필수 교양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 상황 하에서 홀로 유교 경전을 익힐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 경전 여사가 폭발적 인기를 모은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